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효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던데 결혼해보니 제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어요. 연애할 때는 나밖에 모른다고 한 놈이 알고 보니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을 구한 거였고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깜빡 속아 결혼까지 했지 뭐예요. 남편의 효자 노릇은 날마다 더해갔어요. 거기에 더불어 어머님의 요구도 더해갔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참 자식들한테 잘 징징대는 편이신데요. 아니, 아들한테만 징징댔죠. 퍽하면 어디 아프다, 뭐가 먹고 싶다, 뭐가 안 된다. 아주 남편 전화기에 어머님 전화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가볍게는 밥 먹었냐, 퇴근했냐 하는 안부 인사일 때도 있고요. 동네 아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이런 사소한 남 험담일 때도 있고요. 그냥 일상을 나누는 사이예요. 전화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집에 와서도 남편과 대화도 하고 싶고 아이 케어도 맡기고 싶은데 어머님 전화 때문에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게다가 얼마나 자기 집으로 불러대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휴대폰 앱을 깔아달라, 문자가 이상하다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와주라고 했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 남편은 밥을 먹다가도 바로 달려갑니다. 시댁이 가까우면 말을 안 해요. 차 타고 30분 거리인데요. 그걸 귀찮아하지도 않고 혼자 다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5년 차거든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루에 남편한테 5통화는 기본으로 하셨습니다. 아들, 나 등에 파스 좀 붙여줘. 네 동생 오늘 늦게 온대. 등이 아픈데 파스 붙여줄 사람이 없다. 파스도 없고. 아유, 엄마, 또 등이 아파? 비가 오려고 해서 그런가? 엄마,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약국 갔다가 갈게. 그 전에 뜨끈하게 전기장판에 누워있어.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올 때 네 처 시켜서 집에 있는 밑반찬 좀 가져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빵 같은 것도 좀 사오고 간식거리도 없네. 아파서 장을 못 봤어 내가. 알았어 엄마, 내가 챙겨갈게. 가는 도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해. 내가 다 사가지고 갈게. 알았지? 없어. 얼른 와. 엄마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 아프니까 서럽다. 밥도 못 먹고. 아이 네 동생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힘드네. 또 그 소리.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재밌는 TV 보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먹던 밥도 그만 먹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시어머니가 무서운 상사도 아닌데 먹던 밥까지 내려놓고 달려나가요. 어머님은 아실까요? 자식은 밥도 다 못 먹고 당신한테 달려간다는 걸요. 당신 밥이라도 다 먹고 가. 이제 한술 떴는데 먹던 건 다 먹고 가. 안 먹으면 이거 다 버려야 하잖아. 엄마네 가서 먹을게. 당신 그 밑반찬 좀 싸줘. 엄마가 반찬이 없대. 여기 있는 거 다 싸주면 되겠다. 이것들은 먹던 건데 어떻게 싸. 그리고 밑반찬이 어딨어? 우리도 반찬이 없는데 뭘 싸드릴 게 없어. 그럼 이 국이라도 싸. 엄마 갖다 주게. 아이고 된장국 맛있네. 어서 서둘러. 나 약국 문 닫기 전에 가야 해서 빨리 가야 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부르면 불이 나게 나가고요. 저도 불이 나게 준비하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님이 저한테는 전화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저한테 전화했으면 그것도 큰 스트레스가 될 텐데 그거 하나는 정말 다행이죠. 시어머니와 직접적인 전화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제 남편을 자기 남편인 마냥 매 시간 전화하고 불러내는 것이 저에게는 짜증이 나는 일이었고 외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세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마음에 자식한테 의지를 많이 하나 싶었었는데 하지만 집에는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시누이한테는 남편한테 하는 행동들 일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누이는 어머님의 말을 신경질적으로 받아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가씨는 좀 무뚝뚝한가 봐요. 어머님하고 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보통은 딸과 더 친하기 마련인데 어머님은 아들하고 더 친해 보여요. 맞아, 잘 봤네. 걘 무뚝뚝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남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사람 잘 챙기고 타정한데 걔는 무뚝뚝하고 치밖에 몰라.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걔랑 말을 안 섞어. 말하다 보면 이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안 하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아. 아들이 나. 이래서 아들 하나 봐. 그러시군요. 아가씨가 저한테는 나긋나긋한데 어머님한테는 그런가 봐요. 부모가 편한 법이니까요. 걔는 편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걔 생각하면 머리 아파. 아유, 걔 얘기하지도 마.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말 한 번 하기 힘들어. 근데 안 보니까 마음은 편해. 그래서 그러고 산다. 아들하고 정붙이고 살아야지. 딸은 필요 없어. 그러시구나. 이제는 그 아들도 아들이 있네요. 애들이 얼마나 아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할머니가 제일 좋냐고요. 어머, 우리 똥강아지가 그랬대. 애들 눈에도 할미가 아빠 좋아하는 게 보이나 보네. 아이고, 기특해라. 그 눈썰미가 있네. 이 정도 말하면 저희 남편을 이제 그만 찾고 아들도 아들과 놀게 하라는 말로 들을 줄 알았는데 돌려서 말한 걸 알아채지 못하고 마냥 그냥 즐거워만 하시더군요. 정말 어머님은 눈치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저와 제 아들이 남편과 아빠 없는 빈자리를 느끼는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통화하고 불러내고 뭐 사달라고 하고 이럴 거면 왜 아들을 결혼시켰나 몰라요. 그냥 평생 끼고 살지. 남편도 어머님을 그렇게 챙길 거면 결혼하지 말고 어머님과 둘이 살지. 왜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인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자기 아들도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자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참고 넘길만 했어요. 하지만 해도 너무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매번 자잘자잘한 것만 바라다가 큰 걸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이상해. 하긴 13년이나 썼으니 이제 고장날 만도 하네. 아유, 돈도 없는데 하나하나 가전들이 말썽이다. 냉장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떡해? 언제부터 그랬는데? 아유, 왜 말을 안 했어? 거기 있는 음식은 안 상했어? 냉장고가 이상한 건 친작부터 그랬지. 아이, 불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 어제도 그러기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뭐. 냉장고에 있던 거 음식을 좀 먹었는데 그게 탈이 좀 난 것 같아.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도 못 잤어. 뭐? 탈이 났어? 괜찮아. 밤새 화장실 갔으면 꽤 심각한 거네. 내가 지금 갈게. 병원 갔다가 냉장고 사러 가자. 지체할 새도 없이 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고 백화점 가서 냉장고도 사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어머님께 냉장고를 사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어디 한두 푼인가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그게 별일 아니니? 냉장고가 한두 푼이야? 아니 가전 중에서 냉장고가 제일 비싼데 뭐 1, 2만 원짜리 사주고 왔다는 식으로 말을 해.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 우리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이제 더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가야 하는데 돈을 좀 모아야지 돈을. 우리 모은 것도 하나도 없이 하루살이로 살고 있는데 냉장고를 척하고 사줘. 나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 이번에 냉장고 산 건 아가씨한테 반 보태라고 해. 걔가 얼마를 본다고 그래? 아이 그리고 걔한테 주라고 해도 줄 애도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싸움만 나지.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냉장고 사준다고 했는데
엄마도 아들이 해주는 맛이 있지. 그걸 동생이랑 반반씩 했다고 해봐. 엄마가 날 뭘로 생각하겠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동생과 반반씩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아니, 안 해. 당신 능력 없는 거 맞아. 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 우리 돈 없고 그 돈 조금이라도 아가씨한테 받아야지 우리 집이 돌아가. 그런데도 말 못하겠다고? 그럼 내가 말할게. 아가씨는 거의 어머님 버리다시피 하며 살고 있는데 같은 자식이면 같이 보살펴야지. 누구는 모른 척하고 누구는 지극정성이어야 하는데 나는 이제 그 꼴은 못 보겠다고. 내가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러지 말자. 엄마한테 잘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더 떼어주지. 엄마 사는 그 집값 지금 더 오르고 있대. 그 집이 누구 거가 되겠어? 당연히 내 거가 되겠지. 나만큼 잘하는 자식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더 많이 떼어주지 동생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주네 안 주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하자. 남편은 정말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어머님 집이 자기 거가 될 거라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긴 하나 봅니다. 그 집값 얼마 하지도 않고요. 다 늙어서 그 집이 저희 거가 되면 뭐해요. 교통도 안 좋고 오래되어서 낡아지기만 할 집인데 아무도 들어가서 살 생각 안 들 거고요. 그때 되어서 제값 받고 팔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뭔 소리야. 나 그 돈 하나도 탐 안 나거든. 지금 우리 삶이 궁핍한데 그 돈 나중에 받아서 뭐해? 우리 매달 적자야. 그걸 알고 나는 소리야? 뭐? 적자라고? 당신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적자가 돼? 내가 벌어오는 월급 다 어디다가 썼어? 어디다가 썼길래 돈이 없는 거야? 얼씨구, 우리 가족만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인간아. 애가 어려서 드는 돈이라고는 먹고 입는 것밖에 안 드는데.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겠니? 다 어머님께 나가고 있는 거야. 어머님께 나가는 돈을 생각해봐. 당신이 마트에서 뭐 사다 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옷 사드리고 그런 돈이 다 쌓여서 당신 월급이 되는 거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 아니, 그 돈이 뭐 얼마라고 그래. 당신이 돈 관리 잘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 거니까 나한테 줘. 당신 이제 못 믿겠다고. 그래? 돈 관리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나야 좋지. 그럼 가지고 가서 한번 열심히 굴려봐. 굴려지는 돈이 있나? 아마 당신이 먼저 아가씨한테 냉장고 돈 달라고 할 거다. 나는 생활해야 하니까 생활비를 미리 줘. 내가 그 예산 안에서 생활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모든 통장을 다 넘겼어요. 저는 생활비를 받게 되었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틈틈이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하는 소소한 것들도 다 생활비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비용을 오로지 저 혼자만 감당하고 끙끙거렸거든요. 물론 생활비 하시라고 용돈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달이 어머님께 얼마씩 들어가는 줄도 몰랐을 텐데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참에 아주 크게 깨닫길 바랐어요. 자, 통장들이야. 이건 생활비 통장, 이건 적금 통장, 카드 내역서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결제일은 25일이니까 맞춰서 잘 내. 모르면 물어보고. 내가 운영 잘해서 당신보다 더 잘 모일 테니까 두고 봐라. 우리 엄마가 내 돈을 얼마나 쓴다고? 내가 직접 관리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지켜보고 있어. 그래, 어디 한번 잘 굴려봐. 정말 당신이 잘 관리해서 남는 거라도 있으면 좋겠네. 아주 의기양양하게 통장을 받아갔죠. 남편도 직접 겪어봐야 해요. 시어머님이 얼마를 쓰는지 당해봐야 알죠. 어머님도 뻔뻔한 건지 아님 생각이 없는 건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옷이 없네, 뭐가 고장이 났네 하면서 뭘 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목돈이 훅훅 나갔어요. 이걸 오로지 저만 감당하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말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시누이한테는 아예 말도 안 시키고 이런 부담을 주지도 않는데
솔직히 저도 어머님 모른 척하고 살고 싶거든요. 남편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사람이면 말을 안 하죠. 직장인 월급 뻔한데. 월급으로 우리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모든 것을 아들한테 바라는 어머님도 돌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러니까 적자죠. 남편은 시어머님한테만 그렇게 잘하지 저희 친정에는 쥐뿔 해주는 것도 없어요. 심지어 2달에 한 번 친정에 갈까 말까죠. 친정에 가면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싸주시고 애들 용돈도 척척 주셔서 저희는 정말 부자가 돼서 와요. 그런데도 친정엄마가 아프다 해도 걱정 한번 빈말이라도 한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덜 된 사람이에요. 반면 시댁에만 가면 아주 탈탈 털려서 오고요. 이건 시어머니랑 말만 따로 사는 거지 같이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통장을 가져가니 저는 홀가분한데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나 하더라고요. 남편은 통장을 가져왔다고 시어머님께 이야기도 했대요. 제가 운영을 잘 못해서 적자가 났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제 이야기를 얼마나 했을지 안 봐도 뻔하죠. 어쩐지 아주 귀가 간지럽다 했어요. 둘은 통장 관리를 맡고 나서부터 초반에는 신이 나서 단둘이 무슨 여행도 가고 어머님이 먹고 싶다던 걸 사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더랬죠. 그러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돈이 모자라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전화 내용이 다 들려서 듣게 되었는데요. 내일 엄마 개모임이야. 이럴 때 아들이 한 번씩 와서 밥을 사거든.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사면 안 돼? 너도 이제 통장 관리 네가 하면서 돈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평소에 남편 같았으면 무조건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숨을 푹 쉬면서 웬일로 거절을 하더군요. 아, 엄마, 나 내일은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 안 돼. 그냥 평소대로 어머니들끼리 밥 먹고 밥값 알아서 잘 내고 와. 그럼 카드라도 줘. 우리 아들이 사주고 싶었는데 오질 못해서 카드만 줬다고 할게. 이런 경우도 많어. 아휴, 엄마,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내가 살게 그럼. 그때는 내가 가서 살 테니까 그때 사자. 알았지? 아, 왜? 네 처가 돈 많이 쓴다고 뭐라 하디? 통장 넘겨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눈치 주고 그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 나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전화 먼저 끊을게. 엄마도 식사하세요. 밥 먹는 중이었어. 내가 너 주려고 갈치 구웠는데 가지고 갈래? 물 좋은 거 팔아서 내가 사왔어. 얼마나 비싸던지 우리 아들 먹이려고 사왔지. 날 위해서 그런 비싼 거 안 사도 돼. 그거 엄마 먹고 다음에는 비싼 거 사지 말고 엄마 먹고 싶은 거 해드세요. 나 밥 먹어야 해서 전화 끊을게요.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어머님 말을 가로막고 전화를 먼저 끊은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안 좋은지 밥을 제대로 먹질 못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어머님한테 하는 말이 낯서네.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당신이었잖아. 내가 한 달 돈 관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한 게 많네. 당신 말이 틀린 게 없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엄마한테 들어가네. 내가 자질구레한 것들만 사들여서 이게 별 큰 돈 아니라 생각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것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일려드려. 앞으로는 용돈 이외로 못 드린다고. 그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질까? 아휴, 도통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 돈이면 우리 집 사고도 남았겠다. 나 먼저 씻고 잘게. 돈 계산 안 하고 사는 사람이라 이럴 줄 몰랐는지 그날 어머님과 통화한 남편의 표정은 아주 안 좋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이미 한도 초과였고요. 자기 엄마가 사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빵꾸가 난 거죠.
그때 남편이 느꼈습니다. 자기 엄마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걸요. 남편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살짝 통쾌하긴 했어요. 이렇게 몇 개월을 살았고 남편은 자꾸만 뭔가를 바라는 어머님을 말리면서 관계도 전보다는 많이 서먹해졌어요. 이러는 와중에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 밥 먹다가 시누이가 자기 결혼 선물 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언니, 저 결혼하면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오빠니까 혼수 정도는 해줄 거지? 뭐? 아이, 혼수는 무슨. 너 돈 모은 거 없어? 결혼은 너 알아서 가야지. 나도 내가 벌어서 갔잖아. 아이, 혼수는 과하고 냉장고 정도만 해줄게. 나도 엄마 때문에 생활비 빵꾸야 빵꾸. 오빠도 돈 없어. 해? 아 뭐야, 오빠 돈 없어? 오빠가 예전에 나 시집갈 때 혼수해준다고 했잖아. 난 오빠만 믿고 있었지. 아이 그래 큰애야. 약속은 지켜야지. 네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네가 내 돈 쓴다면 얼마나 썼다고? 고작 생활비밖에 더 해? 그게 그렇게 큰 돈이니? 웬일로 남편이 돈이 없다고 먼저 말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 모녀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진짜 돈 없어요. 저희도 마음은 아가씨 혼수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지금 냉장고 해준다는 것도 12개월 할부로 사줄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가씨 혼수를 바라세요. 당신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말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혼수를 다 해주는 건 무리이고. 아이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오빠가 냉장고는 최신형으로 사줄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툴툴거렸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내 코가 속자인데 누가 누굴 도와요? 각자 알아서 도생하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밥 먹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뒷돈 챙겨놓은 거 있지? 그거 좀 꺼내. 내가 간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되어서 어떻게 딸랑 냉장고 하나만 해주냐. 이것저것 해줘야 할 것 같아. 뭐야 당신. 빚더미에 한번 앉아봐야 정신 차릴래? 아가씨 혼수 해줄 거면 나랑 이혼하고 해. 당신 돈으로 그 혼수 해주라고. 그리고 가정주부인 내가 돈이 어딨니? 이게 이혼이 무슨 장난이냐? 나는 당연히 오랫동안 당신이 통장 맡았으니까 뒷돈 챙겨놨을 줄 알았지. 당연히가 어딨어 당연히가. 그동안 적자 안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벌어오는 돈은 새똥이면서 쓰는 건 소똥만큼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 돈이 있으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썼지. 내가 인심 써서 아가씨한테 냉장고 사주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것만 알아도 그 이상 해주면 나랑 끝이야 끝. 아휴 알겠어. 암튼 이놈의 집구석. 내가 벌어온 돈 누가 다 쓴 거야. 나는 펑펑 쓰지도 못 해봤는데 돈이 이렇게나 없다니. 에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에휴. 그래.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모으면 다시 잘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 퍼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자. 알았지? 남편은 제가 돈이 없다는 말에 풀이 죽어서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자기를 위해 펑펑 써보지 못한 건 맞죠.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썼으니 후회가 될 만도요. 저도 그때부터 전과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저는 뒤에서 몰래 뒷주머니를 찼어요. 저는 아이들 낳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서 재택근무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보니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저도 철저히 비밀로 하면서 제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어요. 왜인지 저 인간 하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생활비가 빵꾸가 나다 못해 큰 빚을 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살 길은 마련해 두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견뎌가며 살던 중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호출했고 슬픔을 삼키며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도 충격을 꽤나 많이 받았고 저희 시어머니도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장례식장에서 두 모자가 어찌나 울던지 그때는 시댁 식구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고마웠어요. 어머님은 이틀 연속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남편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장례 치르는 내내 같이 고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잘 끝마친 후 남편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불이 나게 어디론가 갔어요. 당신 어디 갔어? 집으로 안 가? 집에 가서 씻고 푹 쉬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엄마가 장모님 돌아가신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좀 위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당신은 애들이랑 푹 쉬어. 어머, 어머님 괜찮으셔? 나도 많이 우울해. 애들도 힘들어하고. 당신 집에도 빨리 와. 알았지? 남편이 그렇게 시댁으로 가버리고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오신 분들께는 그래도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가지 않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누가 왔는지 기억이 다 나질 않아서 방문객 리스트를 펼쳤어요. 혹시나 리스트에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부조금 봉투도 확인하며 오신 분들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방문객 리스트와 봉투가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어디 분실되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빠, 부조 봉투들 혹시 다른데 빼놓은 거 있어? 아니, 없는데. 아이, 거기 있는 게 전부야. 아, 왜 안 맞아? 엄마가 돌아갔는데 돈이 뭔 소용이냐. 에휴. 아빠가 너무 슬퍼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깊게 팝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 인사만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진 부조금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불이 나게 가려고 집에 잠깐 들렀는지 벗은 옷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나갔나 봐요. 옷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길래 주웠는데요. 벗어놓고 간 양복 주머니에서 그 없어진 봉투들이 있더군요. 돈은 없었고 봉투만 있었어요. 이때 확 알게 되었죠. 이 인간들이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구나. 우리 엄마 부조금을 털어가려고 일부러 내 앞에서 연기하고 나를 방심하게 만든 거였구나 하고요. 뒤통수를 너무 제대로 맞아서 얼얼하대요. 저는 당연히 눈이 확 돌았어요. 이 인간이 그간 잠잠하다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엄마 부조금까지 탐을 냈던 것입니다. 전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야, 너 우리 엄마 부조금까지 가져갔냐? 어? 인간아,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고? 아, 어떻게 알았어? 젠장을, 아이 걸렸네. 아이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어차피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 내 인맥들도 있는데 그 돈은 내가 챙겼다고 생각해. 남편이 그동안 자기 엄마한테 전보단 냉정하게 대하고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엄마까지 모실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적당히 보살피면서 이제 우리 가족한테 잘하며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자기 엄마한테 퍼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설사 그 돈이 남의 돈이라 할지라도요. 이 미친 인간아. 이럴 거면 그냥 오지나 말지. 너 내 앞에서 질질 짠 것도 다 연기였지? 어? 시어머니도 똑같이 연기한 거고. 니들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니들 진짜 천벌 받아. 돈 갖고 튀려고 엄마 장례 치른 거야. 이 미친 인간아. 이 미친 인간아. 그 돈 어디다 썼어? 내놓으라고. 아이 벌써 썼지.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겠냐? 내 동생 신혼집 오늘 계약한다고 해서 그거 사는데 보탰다.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가 없어. 아 몰라 배째. 나도 이제 돈 없어. 미쳤구나.
그 집 식구들은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받았대? 어? 아가씨는 그 돈 출처나 알고는 받았대.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면 그냥 돈이지.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내 꿈에서 죽은 장모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라 했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고. 그냥 어머님이 준 돈이다 생각하고 썼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 미쳤구나 진짜로. 어디서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 이 나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위야? 어? 사기꾼이지. 뭐? 우리 엄마가 부조금을 갖다 쓰라고 꿈에서 그랬다고? 기가 막힌다 정말. 그런데 꿈에서 엄마가 그런 말은 안 하디? 무슨 말? 어머님은 아주 가뿐하신 표정으로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고작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가지고 그 유세 좀 그만 떨어라. 뭐? 죽은 사람 산 사람? 우리 엄마를 꼭 남처럼 이야기한다? 당신 우리 엄마가 꿈에 나왔다고 했지. 엄마가 하늘로 가시면서 이 말은 빼먹었나 보다. 그 돈 가져가면 너 잡혀간다는 말. 너 같은 인간은 법이 치료해 줄 거야. 정신 차리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어. 그때부터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나오는데 제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제가 왜 봐줘야 해요? 저도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엄마 장례식 부조금 훔쳐간 것까지 소송 걸 작정이었어요.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장모 장례식 부조금을 훔쳐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인간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저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고요. 최선을 다해 그 집안 망하게 해보려고요. 저는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어요. 요목조목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남편 놈은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나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살더만요. 지도 얼굴 들이밀기가 부끄러울 테죠. 만나면 얼굴 붉히고 싸울 텐데 집에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됐어요. 저도 온 힘을 다해 그 새끼와의 인연을 끊을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편은 모르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다 모아놨었어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모아놓은 건데 이 돈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끼케야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면 생활비를 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소송하는 비용으로 다 쏟아붓더라도 남편놈 인생을 개박살 내게 만들 거라 다짐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서 땅에서 나올 지경일 거예요. 제 복수이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 복수까지 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엄마 사진 보면서 더 마음을 다잡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인간 벌주고 싶어. 나 속이고 엄마 우습게 보고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는 그 인간과 안 살 거야. 내가 어떻게 혼을 내주는지 지켜봐줘. 협의이혼으로 너무 쉽게 그 인간이랑 헤어진다면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 목표는 그 인간한테 최대한 빅엿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혼도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은 돈도 없는데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 인간이 사는 일상에서 최대한 망신당하고 망조들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을 보낼 때 집이 아닌 회사로 보내는 게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소장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역시나 반응이 빨리 오더군요.
남편 놈은 벌벌 떨기도 하고 활활 화를 내며 제게 바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혼? 게다가 사위가 장모 장래의 부조금을 좀 가져간 걸로 뭐? 절도죄? 아, 가지가지 한다. 나 이 소장들 다 찢어버렸거든. 당신 혼자 소송을 하든 안 할 감옥에 보내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다시는 회사에 이런 거 보내지 마. 알았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너랑 안 살겠다고 이혼 소송 걸은 거고 너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네 마음대로 돈 훔쳐간 거 내가 고소한 거야, 인간아. 상황 파악을 먼저 좀 해줄래? 아이,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다고. 네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 쳐봐라. 내가 꿈쩍할 것 같아. 포털 사이트에서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말해.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 되는 거야. 네가 이제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참 요란하네. 이런 거 회사로 보내는 의도가 뭐야? 나 뭐 한번 연맥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꿈쩍하나. 이혼? 꼭 끼고 앉아있네. 내가 평생 이혼해주나 봐라. 내가 너 괘씸해서 안 해줄 거야. 그래, 나 괘씸해서 너는 이혼 안 한다고 하고 나는 너 같은 놈 소름 끼쳐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혼한다고 할 거야. 법정에서 그건 결론 내주니까 어디 한번 너도 끝까지 해봐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몇 분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뭐하러 받겠어요. 분명히 안 좋을 이야기들 할 게 뻔하죠. 수신 거부를 해놨고요. 문자 또한 스팸으로 처리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 장례식에서 부조금을 훔쳐서 시누이네 집 사는데 보탰다고 하니 이것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누이 남자친구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한번 뵌 것 같은데 저 기억하세요? 저 예슬 씨 오빠의 와이프예요. 아,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슬이 통해서가 아니라 제 동기한테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시누이 몰래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을 좀 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됐고요. 거의 10만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집은 잘 계약했어요? 듣기로는 제 남편이 일정 부분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 돈도 보탰나요? 예, 맞아요. 형님께서 감사하게 집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셨어요. 혼수도 해주실 거라는데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 인사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인간한테도 하지 마시고요. 집 사라고 준 돈 혹시 어떤 돈인지 아세요? 뭐 돈이 어떤 돈이 따로 있나요? 그냥 주신다고 하니까 받았고요. 형님이 벌어서 주신 돈이라 생각했지 사실은 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돈 사실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훔친 돈이에요. 남의 돈 훔쳐서 동생네 집 사라고 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도 말하면서 감정에 북이 받쳐서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생각에 목이 메이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화나서 낯선 사람 앞에서 많이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계속 저를 다독여주며 물어보았어요. 그럼 장례식에서 훔친 돈을 저희한테 줘서 집을 사라고 한 거란 말이죠?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니까 시누이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새 출발하는 자기 동생한테 훔친 돈으로 집을 사라니요. 그것도 장례식에서 부조금 훔쳐서요. 정말 이건 말만 들어도 부정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없으면 주지를 말던지 왜 돈을 쥐어주면서 집 사는 데 보태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안 이상 이렇게는 결혼 못합니다.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건데. 이런 무개념인 집안에 발들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통 그 집 엄마를 보면 그 집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지도 보이는 겁니다.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신우이 남자친구는 저를 만난 후 그날 바로 확인을 했나 봐요. 늦은 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이 그랬지? 그 돈 장례식에서 훔쳐서 준 돈이라고 당신이 그런 거지?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때문에 내 동생 파혼당했잖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야, 잘못은 네가 하고 누구한테 따지는 거야? 어? 무지하고 이 모잘난 네 탓을 해야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가족끼리 돕고 그러는 거지. 아,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그러는 너는 가족끼리 돕는 거여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부조금 훔쳐갔니? 아가씨 남자친구도 이런 집구석인 거 아니까 도망간 거지. 아니, 반성은 못할 망정 어디다 대고 따지는 거야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그 소송 꼭 이겨서 당신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미친놈아, 미칠 거면 곱게 미쳐. 너 이딴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고요. 오히려 왜 진실을 말했냐고 저에게 따진 거 있죠. 그렇게 아가씨 결혼이 엎어졌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아가씨의 예비시댁에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며 백화점까지 쫓아가서 아가씨 망신을 줬다고 합니다. 어디 한 맺힌 돈을 들고 와서 집을 말아먹으려고 했냐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대요. 이러냐는 사람도 아니라며 망신당해 한다고 아주 난리를 치다가 겨우 가드들이 말려서 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저 역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소송에 집중을 했어요.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부조금을 빼돌리는 것이 CCTV에 찍혔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2인 1조로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옷 속에 숨긴 것 있죠. 기가 막힙니다. 아유, 어떻게 사돈 장례식에 와서 아들과 짜고 부조금을 팀을 짜고 훔쳐요. 이거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넣으시죠? 시어머니도요? 그래야겠네요. 자식 잘못 키운 죄 치러야지요.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머님도 같이 고소하겠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CCTV에 찍힌 것도 있고 물증도 있어서 경찰이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고 어머님과 함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의외로 쉽게 부조금 사건이 해결되어 가고 있었죠. 남편과 어머님은 경찰서에서 저를 보자마자 그때서야 쫄렸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저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을 알면서도 저질렀어. 아유,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졌어. 여보, 정말 미안해. 아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동생이 하도 돈돈 걸려서 나도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거 왜 이러세요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가만 안 두신다면서요? 제 바짓가랑이 잡지 마시고 저 가만 놔두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어? 무슨 소리야. 우리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평생 잘한다니? 아우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됐고요. 잘못한 만큼 벌 받으세요. 우리 집 만만하게 보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우리 엄마 조롱한 거 나 평생 잊지 않고 두 사람 저주할 거예요. 애미야 내가 그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돌려줄게.
내가 그 돈은 아주 꼭 갚을게. 지금부터 이자 쳐. 내가 얼마든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합의 좀 해주라. 어?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깟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화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거라고요. 이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두 사람은 그때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요. 이 인간들은 그때서야 아차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모자른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소송은 끝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했고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 두 사람 괘씸해서 콩밥 먹이려고 했는데 아유 애들 아빠이기도 하고 그간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합의는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 두 인간은 저에게 진정한 사과와 합의금을 주어야 했고요. 물론 그때 훔쳐간 저희 엄마 부조금도 돌려줘야 했고요. 이혼 소송도 승소를 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철저히 했고요.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그렇게 유난 떨던 남편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신우도 직장을 잃고 집에서 논 지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자기 가족 먹여 살려보겠다고 저에게 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이요. 그래서 계좌 가압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이혼했다고 소문이 난 것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도 소문이 났대요.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로요. 게다가 고소당하고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한 게 사직의 이유로도 충분하지만 전 남편이 엄청 빌었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은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죠. 아마 외롭게 회사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 덕분 예전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저한테 빚을 갚았어요. 전세로 들어가 셋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 시어머님도 이제는 일을 하신대요. 정신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효도입니까? 개고생이지. 그러니까 적당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뭐든지 과해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식을 결혼시켰으면 독립시키고 남은 인생 잘 살게 도와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자식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맞고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을 시켰으면 지금이라도 자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남편 꼴 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요즘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추운데요. 마음만은 외롭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현명하게 잘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